그럼 지금부터 제67회 임시회 관련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환 의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의회 의장 이태환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종시의회 제4회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대면 생중계 방송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66회 정례 기간 중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등 총 76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정례 회기에서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미래산업 육성 지원책, 보육 및 교육 환경 개선과 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을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세종시 1조 8,173억 원과 교육청 8,208억 원 규모의 올해 본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도시 조성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에 주력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 세밀히 살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가장 큰 의정 성과로는 먼저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12일 전국 광역시도 단위 의장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데에 이어 지난 11월 10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같은 뜻을 모은 것은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앞으로 국가균형 발전 및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9일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배치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매우 뜻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의정 방향 및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올해 최우선 과제로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기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안 수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계적 목표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의지를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의 새 시대에 걸맞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실 있는 의정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실제로 제65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개정돼 세종시에 사업장만 두고 있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력 하나마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세종시의회가 17개 광역의회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를 받아 의회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2월까지 우수평가를 받은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 국민권익위 청렴 컨설팅,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 위원 구성을 통한 자문, 윤리특위 논의 등을 통해 세종시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새해 신축년에는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소중했던 평범한 일상들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6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근거해 지난주 금요일 이은희 의원의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67회 임시회가 이번 주 금요일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9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19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서금택, 상병원, 최평석 4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고 집행부에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는 이재연, 박용희, 차성호, 유철규 4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 발언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의 디딤돌인 조례를 효율적으로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라는 기치를 통해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회별 주요 심의 안건 및 조례에 대한 상임위원장님과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정부의 방역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3차 유행기에 접어들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은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서 복지 혜택을 받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11일간 진행되는 제67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건을 비롯하여 9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 11건의 안건 중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주요 안건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동지역 내 생활권별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복지센터의 운영에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위탁에 따른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복지센터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관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된 충령탑 위패 봉안 대상에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세종시 명예시민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2010년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우리시 은하수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은하수공원 화장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 현역 복무 중 사망한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고 자연장지 참배객의 행위 제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를 우리말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으로 순화하고 현행 시장 위촉 방식에서 공개 모집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만 63세 이상,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 지원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어르신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대상포진 감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보강과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훈련 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원 발의 안건 외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세 위원님께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정보통신 기술을 악용하여 13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범죄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명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확대 유포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상식에 기반한 존엄을 지키고 여성,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 경찰청 등 관내 기관과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갈수록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의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 통계에 잡힌 영상만 해도 16만 건이 넘었고 이는 끊임없이 확대 유포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과 피해자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코로나19로 시민 모두의 생업과 생활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도 극복되고 소원하신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지역의 경제, 산업, 건설 사업 등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본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제67회 임시회 동안 2021년 세종시 주요 업무 계획 청취와 6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 7건의 안건 중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대상 범위를 늘리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으로 현재에는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민의 범위가 정책 결정 및 서비스 발굴 등에 참여 및 협력한 사람에 한해 가능했으나 이를 데이터를 제공한 시민까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최병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건설 근로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건설 산업체에 세종시 관내에 거주하는 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 내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정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과 안내 시스템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통행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과 정류장 등 제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안내문 부착, 전자문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으로 시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 수립 시 도시농업 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농업 시행 계획에 도시농업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으면 공동주택 내 유유지에도 도시 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의 기술 교류, 홍보, 지원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 박용희입니다. 보훈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국 이래 최초로 등교 등 학사 일정이 미뤄지고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책반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학교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휴업, 휴교, 휴연 결정과 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 등의 돌봄 지원에 힘쓰고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협력 체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존 교육부 매뉴얼에만 의존하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일반 예방 수칙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확진자에 대한 심리 교육을 함께 실시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에 대한 노인 계층의 감염과 어린이 화재 교통사고 등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상황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훈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시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이번 조례안에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 교육 등을 통해 안전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이순열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중고 교육 현장에 원격 수업이 전격 실시되고 있으며 준비 여력이 부족했고 혼란스러웠던 초기에 비해 안정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담은 원격 수업 지원 체계 수립을 통해 세부 지침과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교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 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서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조에서 7조는 원격 수업 지원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원격 수업 지원 조례 제정으로 교육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코로나19와 유사한 위기로 등교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격 수업을 활용한 미래 교육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조례는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습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실습 지원 및 관리 제도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이번 조례안에는 현장 실습의 운영 기준과 현장 실습 운영 계획 수립 시행,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장 실습 방법, 현장 실습 산업체의 발굴과 선정, 현장 실습생 교육, 현장 실습 협약의 체결 등 현장 실습 평가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현장 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정 전이 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설치 기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재 취약가구 중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꾸준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해왔고 전국 최고 수준인 70%에 가까운 설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만큼은 100%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